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출이나 제 문제 중에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야 될 시험의 형식에 맞춰보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난이도는 중상급 난이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먼저 1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데이터 게임 문제인데요. 데이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제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수치를 먼저 다 적어내서 거기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숫자를 거기다가 써 넣을 건데 그 데이터 게임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중치가 5점하고 10점으로 주었으니까 이거를 1과 2로 가중치를 생각해서 곱할 것인지 아니면 5와 10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은 한 번쯤 겪었을 텐데요. 문제의 형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값이 제일 크고 어느 값이 제일 작으냐 하는 형식의 문제라 그러면 이건 1과 2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요, 1번 문제는 1과 2로 가중치를 세워서 문제를 풀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2번 문제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풀다가는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하나라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 문제냐 거기에 따라서 가중치를 간단한 숫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원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시험 문제를 주로 보게 되면은요, 5급도 마찬가지고 입법고시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 데이터 게임이나 기초 게임 속에 제가 이제 요건 이제 상황 판단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이 이제 시행령 구조형이다. 이 말이 이제 자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상황 판단에서는 저게 이제 어디서 주로 다루게 되느냐면 단순 규칙에 분석하는 그 법조문 나와 있는 단순 규칙의 분석 문제를 분석할 때 일반 단순 규칙의 분석 문제냐 아니면 시행령 구조형 시험 문제냐 아니면 단순한 게임형으로 만들어진 게임형 규칙의 분석이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전체 문제의 답을 내는 과정에서 단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험 문제들을 주로 예로 둡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황 판단에서 만들어졌던 규칙의 분석 문제도 단서 없이 만들어진 문제가 금년 시험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입법고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게임도요. 단순하게 하는 데이터 게임이 과거에는 한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한 7, 8개가 됐었고 한 2개 정도만 이 단서 때문에 답이 바뀌는 시행령 구조형 문제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10개만 한 8개 정도가 전부 단서에 의해서 답이 뒤집혀집니다. 지금 여기서도 일부러 그래서 원본 시험 문제에서는 없었던 단서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그 원본 시험 문제에 없었던 단서가 바로 여기 4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각주가 나와 있을 때 이 문제들은요, 풀이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풀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할 거예요. 문제의 배경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할 건데 각주가 주어져 있을 때 각주를 어느 선까지 읽고 넘어갈 것이냐. 그 여러분들이 다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각주가 수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주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안 보고 기억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어차피 그 공식들을 다 외우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각주가 수와 식이 아니라 줄글로 이루어진 각주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각주는 미리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줄글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줄글 속에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게임이 시작을 못하는 경우거나 처음서부터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주를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줄글로 각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줄글로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4번 각주하고 5번 각주입니다. 지표 환산 점수가 100점인 경우는 95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점자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점이 낮은 대학을 대학 평판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 대학의 가에다가 그 옆 공간에다가 90 이렇게 쓰고요. 그 밑에다가는 또 30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위에서 가중치 10자리를 미리 먼저 지표라고 되어 있는 가, 다, 마에다가 동그라미를 살짝 쳐놓고 여기다가 10점이고 나머지 건 5점을 주겠다 생각을 해서 10점과 5점을 곱한 값을 써 내려갑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 같은 경우죠. 다는 가중치 10점짜리이고요. 원래도 만점 10점 지표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100점이어야 하는데 이 100점이 100점이 아니라 95점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쫙 쓴 다음에 세로로 전부 A, B, C, D를 더해보면 C하고 D는 그게 쉽게 그냥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A와 B 같은 경우는 동점이 돼버려요. A와 B가 동점 365점으로 동점이 되는데 이때 지표 환산 점수가 낮은 점수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따지면 됩니다. 지표 환산 점수가 낮은 것은 지금 현재 A 대학에서는 라의 지표 환산 점수가 20점으로 B에 있는 어떤 다른 지표 환산 점수보다 더 낮기 때문에 A가 B보다 높은 평판도가 높은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2번인데요. 이 대학의 다 지표 점수는 라 지표 점수의 2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요. 이 대학을 먼저 점수를 써가지고 싹 더해봅니다. 더해보면은 세로로 더하면 그 값이 아마 160점이 나올 거예요. 160점이 나오면 400에서 160을 빼게 되면 240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40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가로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가지고 240점을 만드는 조합은 제법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요 200을 240을 만드는 조합이 가운데 5점짜리가 50점이 되더라도 남는 게 190점이 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쪽으로 95점씩 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 10점짜리는 만점이 된 건데 그 만점을 95점으로 환산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95점으로 오고 여기는 50점 이렇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지표 점수는 모조리 다 10점 만점으로만 와야지만 240점이라는 점수를 만들 수가 있다. 단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점수가 만들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제법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단서 때문에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